자, 경실련에서 좀 재밌는 자료를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권별로 해서 서울 아파트, 자, 토지하고 건물 합친 이 시세 변동률을 좀 갖고 와봤는데요. 자, 과거에 참여정부 시절 때 당시에 통계를 보면요. 이 25평 기준으로 따졌을 때 과거에 공시지가, 그 다음에 이 빨간색 맨 밑에 공시지가고, 그 다음에 위에가 파란색, 하늘색의 공시가격입니다. 그 다음에 이 남색으로 되어 있는 게 토지 시세, 토지 땅값 시세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아파트값 시세인데, 자, 당시에는 이제 공시가, 여기 이제 경실련에서 이야기하는 이거죠. 공시지가 가격이 괴리가 상당히 더 벌어졌다, 이걸 좀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실련에서는 과거에 대비했을 때 현재 지금 공시지가와 현재 아파트값 시세와 괴리가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공시지가를 좀 더 현실화 시켜야 된다, 그걸 좀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자료를 갖고 좀 어떤 걸 말씀을 나누려고 하면요, 자, 이거죠. 아파트 값이 과거 참여정부 때 후반기 때 상당히 높은 가격이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후반기 때 높은 가격이 상승을 해서 당시에 이제 높은 가격이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이 되었다가 이제 그 이명박 정권이 되면서 공급량이 이제 1년 차부터, 집권 1년 차부터 공급량이 확대가 들어갑니다. 자, 과거의 모든 정권들을 봤을 때는요, 기본적으로 이제 집권 초기에는 좀 규제를 많이 뒀습니다. 부동산 규제를 많이 두다가 후반기 때는 좀 완화하는 정책을 좀 펼친 요소들이 있었는데, 자, 이명박 정권 때는 오히려 1년차 때부터 좀 완화를 시키는 정책을 좀 많이 폈죠. 그래서 뉴타운도 이때 좀 많이 좀 진행을 됐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 가서는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좀 다시 좀 더 떨어졌다가 후반 부분에 좀 높은 가격 상승률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현 정부가 됐을 때는 상당히 높은 가격 상승률. 자, 과거에 오른 가격, 이 정권들이 지켜낸 이 가격을 과감하게 탈피시켜버리는 높은 가격 상승률이 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참여정부 때는 뭐 후반기 때 많이 오르긴 했지만 2.6억이라는 가격 상승률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때는 0.9억이라는 그런 가격이 이제 소폭 이제 상승을 했다고 하면, 그 이후에 현 정부 들어서는 무려 3.8억이라는 높은 가격 상승률을 끌어냈다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가장 결정적으로 저는 이제 분석을 좀 한다고 하면 서울의 아파트 값이 왜 지금 시기에 엄청나게 오를 수밖에 없었나. 자, 경기가 막 너무 막 우리가 보면 호황이어가지고, 경기가 호황이고 경제가 호황이고 막 자금이 막 저금리 시기가 있기 때문에 자금이 부동산은 모두 다 몰려들었기 때문에 아파트 값이 올랐다 말하기에는 좀 너무나 부족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과거 대비했을 때 가장 결정적으로 가격 상승이 최근에 특히 더 많이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는 공급량이죠. 자, 아파트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새로운 랜드마크 아파트가 탄생하고 신규 아파트가 들어오면 최고가를 경신하다 보니까 그 최고가 경신한 아파트 인근의 아파트까지 가격을 끌어올린다. 그게 현 정부의 계산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는 신규 아파트를 제한을 해서 더 높은 가격이 나타나는 아파트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수요층을 어디로? 경기도로 분산시켜야 된다는 이제 주 목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업무 시설이나 학군이나 편의 시설도 뭐 것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경기도하고 서울과 비교했을 때 당연히 서울이 압도적으로 더 유리하겠죠. 뭐 서울과 똑같이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경기도에 서울과 똑같은 지역을 만들어낸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당연히 아무래도 수요층은 서울이 훨씬 더 많겠죠. 자, 공급량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지 않고 오히려 축소가 되고 재개발, 재건축이 계속적으로 주제가 되는 상황에서 찾는 수요층이 많아지죠. 그러면 당연히 가격 상승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시장 논리죠. 시장 논리를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뭐 현 정부가 잘한다, 뭐 못한다는 제가 여기서 뭐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그건 여러분들, 지금 시청자분들, 그다음에 강의 들으신 분들이 가장 판단해야 될 문제겠지만, 자, 이 자료를 갖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향후에 21년도, 22년도에는 과연 이 가격 상승률이 떨어질 것인가, 아니면 주춤할 것인가.
자, 보합 상태에 갈 건지 계속적으로 상승이 높을 건지 그거를 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다 봅니다. 자, 가장 제가 아까 답을 드렸습니다. 공급량이 확대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 21년도 아파트 값은 떨어질까요? 오를까요? 자, 공급량이 없는 상태 또는 공급량 찾는 수요보다 공급량이 줄어든 상태에서는 당연히 아파트 값은 오를 수밖에 없겠죠. 자, 얼마 전에 뭐 빵을 굽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빵을 굽는 이야기를 하는데 빵을 굽는 것도 뭐 1분 만에 뚝딱, 2분 만에 뚝딱 할 수는 없죠. 마찬가지죠. 아파트를 짓는데 분양을 해서 아파트를 늘리려도 해도 최소한 입주 시기까지는 2년 6개월 정도는 최소한 잡아야 된다 봤을 때는 서울만큼은 최소한 인기 있는 지역들이나 3기 신도시하고 부딪힐 수 있는 경기도, 아니, 서울의 외곽 지역이 아닌 지역 같은 경우는 최소한 3년 정도는 가격 상승률이 끌어낼 수밖에 없다.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재밌는 사실을 갖고 와봤는데 강북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상당히 더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강남이 계속적으로 서울의 집값 상승을 끌어냈는데 정부에서 서울의 고가 주택에 대한 규제, 종부세 강화, 그 다음에 공시지가 현시화율 확대 그런 요소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남에 비해서 소외되었던 강북 지역으로 투자 심리가 몰린다는 거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면요. 자, 강북과 강남 아파트 상승률 보니까 2008년도 당시에 강북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9.36%였습니다. 하지만 강남은 마이너스 1.94%로 2008년도 당시만 해도 강남은 상승률이 하락률이 있었고 강북은 상승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 2019년도까지는 아파트 가격 상승률 강남이 강북보다 앞서 나갑니다. 10년 동안 앞서 나가다가 자, 놀라운 거 이거죠. 2020년도 올해 기준으로 해서 1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통계 자료를 갖고 와봤는데 자, 강북은 12.79%의 가격 상승률이 있었다고 하면 강남은 10.56%의 가격 상승률이 있었다. 즉 물론 과거 2008년도만 해도 뭐 서브프라임이나 그런 요소들 때문에 뭐 강남 일대 가격 상승률이 좀 빠지는 요소들이 있긴 했겠지만요. 자, 2020년도 물론 강남도 10.56%면 과거 10년, 12년 전보다 오히려 상승률이 높죠. 근데 강북 일대가 강남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었고요. 그 다음에 12.79% 거의 13% 높은 가격 상승률을 끌어냈기 때문에 이제 강북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급등을 했는데 자, 저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강남 일대의 높은 가격대의 아파트들이 주춤할 수밖에 없긴 하겠지만요. 하지만 강남 일대의 높은 중저가의 아파트들이 물론 중저가라는 표현이 좀 애매하긴 하겠지만 중저가 또는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강북 같은 경우에는 높은 상승률을 끌어낼 수 있는 것들이 특히 이 재개발 아파트 단지들이 강북에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즉, 이 장인뉴타운이나 아인뉴타운이나 이쪽 지역들 강북 일대의 아파트 단지들이 계속적으로 탄생한다고 하면 이 높은 상승률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밖에 없다. 그거를 좀 참고하셔서 21년도도 상당히 강북 물론 강남도 많이 상승률이 있게 하겠지만요. 전반적으로 공급량이 없다 보니까 강북 일대가 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강북의 이 흐름을 좀 계속적으로 체크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